네, 도착하셨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3년 전부터 만화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강하면서도 원칙주의자된 정치인 이해찬이 아닌 순박한 원칙주의자 자연인 이해찬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국회의원, 장관, 국무총리를 역임하고도 여전히 실선,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을 보면서 자연이었으면 걷지 않아도 될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길을 걸어온 그가 궁금해졌습니다. 2017년 3월 그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한 과정 속에서 만화로 보는 오늘의 인물 이야기를 나의 인생 국민에게 이해찬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진실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으며 송곳 면도날이라는 별명에서 보여지듯 원칙을 지켜온 그의 정치 여정 또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고향 청양면장님으로 넘치도 모자라지도 않는 한평생을 살아오신 선친의 당부와 가르침은 정치 인생을 걸어오면서 소신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자양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런 신념과 의지로 험난했던 정치 인생을 광야에 걸어왔고 앞으로도 마이웨이처럼 자연인으로서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만화로 읽는 오늘의 인물 이야기는 나의 인생 국민에게 이해찬은 정치인 이해찬에서 자연인 이해찬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가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7년 3월부터 시작된 시나리오 작업은 2018년 11월경 마무리되었으며 내용 검토를 통해 2019년 5월에 그림 작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원래 2019년 9월에 발간 계획이었으나 현역 국회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맡고 있는 관계로 출판의 잠정적으로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국내외 여행을 함께하며 제가 겪은 이해찬은 순수한 원칙주의자였습니다. 이미 널리 알리기 위해 만화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정치인으로서 마지막 소임을 끝내고 자연인으로 돌아온 시점에서 이 책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항상 넓은 이해와 자연인 이해찬을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해찬 대표님께서 살아오신 삶의 계절을 다룬 만화 나의 인생 국민의 여 발간위원장 김두관입니다. 이 대표님과 함께 민주당 오늘을 만들어 오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축하대회에 참석해 주신 박병석 국회의장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최문순 지사님을 비롯한 내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간위원으로 함께해 주신 김경수 경남도지사님, 김태년 원내대표님, 양승조 충남도지사님, 이계호 국회의원님, 이하경 의원님, 조정치 의원님, 최문순 지사님, 이규 교수님과 박hin규 사장님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민주당의 역사와 함께 온 이 대표님의 일생을 돌아보고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한 대임식 같은 기분이 들어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합니다. 대표님께서는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수많은 명장면을 만들어낸 36년 현역 정치 역정을 마치고 지난 8월 29일 2년간의 당대표를 끝으로 자연인으로 행방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하늘로는 이날
1인자 같은 2인자 대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표현입니다. 돌아보고 살펴봐도 이해찬 대표께서 지난 2년간 우리 당의 대표를 맡아주신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유인력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은 그 위대한 발견에 대해 내가 멀리 보았다면 그것은 그인 어깨에 올랐기 때문이다 라는 세계의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 말을 빗대어 얘기하자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이해찬이라는 그인 어깨에 기대어지기까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의 역사를 돌아보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성례는 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찬은 민주당이 살아있는 역사에도 가오원이 아닙니다. 그런 분은 책을 내는데 발간위원장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더없이 기쁩니다. 오늘 특별히 되새기고 싶은 것은 정치인 이해찬의 정치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소명으로서 정치를 만들어온 사람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표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바로 그러한 표상입니다. 이해찬 대표 일성을 다룬 이 만화는 생각보다 많은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사회적 삶, 그리고 시대의 무게를 다룬 까닭에 생각보다 무겁고 진지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얼마든지 고개를 끄덕이며 즐겁게 이걸만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해찬 대표님의 삶을 되돌아보고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이해찬다운 발상입니다. 어떻게 현역 정치인이 자신의 삶을 만화로 남길 수 있는 생각을 했을까? 평생을 정책종 기획종으로 살아온 우리 이해찬의 면모를 이런 곳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애써주신 김두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발간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찬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만화책을 사실 한 권을 다 읽어봤습니다. 읽다가 웃음이 푹 나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이해찬 대표께서 한때 영화배우를 꿈꿨다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무슨 얘기야? 과연 이해찬이 영화배우가 됐다면 무슨 역할을 했을까? 예, 송곳, 면도날, 버럭해찬 마땅한 배역이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해찬의 송곳과 면도날은 사람을 찌르고 괴롭히는 송곳과 면도날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예리한 수술칼이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우리 DJ 정부의 장관, 노무현 정부의 총리, 문재인 정부의 당대표를 지내셨습니다. 민주정부 13년의 역사이자 또 주역이기도 합니다. 그는 그 기간 동안에 비판도 있었고 칭송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 만화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주로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호인일지언정 좋은 공직자는 아니다. 좋은 공직자라면 되지도 않은 일을 벌일 필요가 없이 오래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일을 실행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가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정책은 가치를 중심으로 그리고 방법은 실용적으로 일종의 개량주의자구나 하는 모습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현역 정치를 떠나는 겁니까? 예. 우리 이해찬 대표의 경륜과 해안을 그리워할 겁니다. 그리고 이해찬 대표는 정당의 민주화를 일궈낸 주역으로서 우리 한국 정치사에 기록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 그러한 꿈을 함께 꿨던
동지로서 우리 이해찬 대표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한 가지만 충고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술 좀 줄이시고 담배 좀 줄이시고 축하합니다. 예, 이해찬 대표님과 저는 나이도 비슷하고 학교도 비슷하고 학번도 비슷합니다. 근데 어찌 살다 보니까 국회의원은 제가 12년 후배고요. 국무총리는 13년 후배고요. 당대표는 8년 후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대표 하신 바로 그 후임 대표가 됐습니다. 조용필 다음에 노래 부르는 가수는 불운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곰곰 생각해보니 그래도 이해찬 대표님 뒤를 졸졸 따라다니길 잘했다. 나에게 큰 행운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철길을 잘 깔아놓으셔서 저는 그냥 편안하게 그 레일을 달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행운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초선의원이었을 때 이해찬 대표님이 정책위 의장을 하셨어요. 저는 시골 국회의원이어서 농수산위원회를 가고 싶었는데 저를 무조건 외통을 가라고 그래서 초선이 외통 2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항변을 했죠. 제가 농촌 출신인데 우선 지역사정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저를 저한테 천하의 이낙연이 어떻게 농수산 가려고 그러냐 야단을 치셔가지고 꼼짝 못하고 외통을 갔습니다. 그 2년 후가 난 뒤에 조금 이제 지역구하고 관계되는 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또 국방위원회를 가라고 그래가지고 초선 때 외무 국방을 다 했어요. 그때 제가 놀란 것은 정치라는 것을 그 전에는 그냥 두루뭉술하고 또 사이좋게 지내고 이것이 정치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해찬 정책위 의장님을 보면서 정치에 대한 제 생각을 바꾸게 됐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해박하신지 경이로울 정도였어요. 어떻게 정치인이 저렇게 정책에 발릴 수 있는가. 그리고 진정한 정치라는 게 정책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만 의미 있는 정치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초선 때 이해찬 정책위 의장을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탄생시킨 그 선거였습니다. 그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해찬 대표님이 기획본부장을 하시고 제가 대변인을 했습니다. 그때 또 한 번 제가 경의를 느꼈어요. 그냥 기획이 그냥 샘물 솟듯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 또한 경이로웠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도저히 아까 제가 12년 후배, 13년 후배, 8년 후배라고 그러는데 그 간격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의 차이를 제가 그때 절감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뒤로 총리를 하시고 당대표를 하시면서 배우니까 정책 능력, 기획 능력은 이해찬 대표님이 가지신 덕목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훨씬 더 큰 덕목은 이거였습니다. 항상 공의를 앞세운다. 그에게는 사사로움이 거의 보이질 않는다. 야면철만큼 사가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 또한 저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가 돼서 보니까 이해찬 대표께서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정당의 발전을 위해서 크나큰 족적을 남기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정책 능력, 기획 능력 그리고 공의를 앞세우는 것은 한 정치 지도자의 덕목이었다면 정당을 위해서 남기신 것은 첫째 시스템 정당,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치 본보기를 보이듯이 당신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죄다 공천에서 떨어졌는데 그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지 일부러 떨어뜨린 건 아닐 텐데 그만큼 완벽한 정도로 민주당은 시스템 정당으로 만드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가 온라인 정당으로 만드신 겁니다. 굉장히 시대를 앞서갔죠. 그 덕을 제가 이번에 봤습니다. 전당대회에 나온 사람이 보름 동안 집에 앉아서 대표가 된 것은 아마 전무후무할 거예요.
온라인 정도 안 만들었으면 저는 큰일 났을 거예요, 진짜. 그렇게 했는데 막상 대표님 떠나시던 날 제가 대표님으로부터 단계를 받지 못한 것도 참 아쉽습니다만 자가격리주의라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내놓은 책이 나의 인생 국민에게인데 국민들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해찬이라는 분이 청년 시절부터 매 시대마다 어떻게 치열하게 역사 앞에 마주했던가, 이건 참 두고두고 우리 후대에게 좋은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참으로 존경스럽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일선에서는 물러나셨지만 우리 민주진영의 또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앞으로도 많은 가르침 주시고 계속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참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이런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보니까 코로나 때는 이제 바이러스가 막 횡행을 해서 이렇게 어려운데 오늘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잘 분간이 안 되는 그런 말씀들 이렇게 많이 하셔서 바이러스하고 비슷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발간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게 발간하는 게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치 이제 떠났습니다만 떠나자마자 책을 낸다는 게 좀 그렇기도 하고 그랬는데 황선우 소장이 막 끝까지 이제 저렇게 추진을 해서 저도 한번 읽어보니까 이걸 쓰신 김영태 작가가 참 대단하신 분이다. 저하고 한 번 만나본 적도 없고 말해본 적도 없는데 제가 그동안에 여기저기 그냥 횡설수설 같은 얘기들을 가지고 만화를 그려내시는 걸 보고서 참 대단히 탁월한 작가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제가 학생운동부터 시작해서 1972년에 유신이 날 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이 되면 딱 50년입니다. 그래서 가제를 회고 50년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회고록을 이제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 책이 이제 본격적인 회고록이 되는 거고 이거는 그 전에 이제 마지막에 새치기 온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동안 준비하신 점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오신 점을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도 하고 재야운동도 하고 학생운동도 했는데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좀 마음 편하게 하신 편입니다. 제가 학생운동을 시작한 동기가 유신이라 가지고 시골 집에 이제 갔더니 저희 아버님께서 학교가 문을 닫았느냐? 예, 문을 닫았습니다. 그럼 학생들 다 집에 갔느냐? 학교가 문 닫았으니까 집에 가야죠. 그럼 너도 그래서 왔느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4.19는 뭐 할려 했냐? 4.19는 지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영구집권 체제로 가려고 하는데 학생들이 다 집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뭐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느껴가지고 그 다음날로 이제 다시 오프다리 싸가지고 서울로 와서 학생운동을 시작하게 된 게 이제 그러니까 집에 대한 부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그러시니까 가족들도 의례껏 이제 학생운동하고 다니고 뭐 그런 게 다만 몸만 다치지 않으면 되겠다는 걱정이었지 심리적인 부담이 없이 이제 운동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가정도 책임져야 되고 또 막 여러 가지 음해도 많이 당하고 하니까 마음고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담 없이 쭉 학생운동도 하고 재야운동도 하고 저희 어머니 말씀이 저놈이 저러다가 정치하는 게 아닌가. 저희 집이 원래 정치하는 집안이기 때문에 자유당 때부터 이래저래 고생을 많이 해서
저한테 제 어머님이 말씀하신 게 그 재야운동이나 학생운동을 해도 정치는 하지 말아라. 정치하면은 재야운동이나 학생운동 너 혼자 고생하면 되지만 정치는 하면 온 집안이 다 고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 말으라고 해서 저도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 정치는 안 합니다 했는데 그 사람의 팔자라는 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 마음대로 못하는 게 그 팔자여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정치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와서 오히려 정치가 직업이 되다시피 한 30몇 년을 지금 해왔습니다. 재선거를 7번, 또 대통령 선거를 5번,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지방자치선거까지 합치면 대략 한 30년 동안에 한 15번의 선거를 치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에 관해서는 제가 제일 경험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 재선 때 떨어진 의원들이 한번 저녁을 사달라고 사주면서 야 선거에 나가서 왜 떨어지냐 참 이해를 못하겠다. 예. 다행스럽게 저는 한 번도 떨어지진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했는지 연명은 잘 해왔습니다.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 저희 이제 가까운 왼수들이 와가지고 당대표 나가야 된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여기도 그 왼수 중에 하나인데요. 그때 참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총선이 굉장히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당대표를 나가야 된다고 막 성화를 내서 나갔는데 그때 제가 마음먹기를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해서 맞은 재집권의 기반도 만들고 당도 민주화를 시키고 공천 자체를 한번 아까 이낙연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 공천의 전략을 한번 만들어 놓는 것이 향후 민주당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당 현대화하는 플랫폼 만드는 거하고 두 가지의 역점을 2년을 준비해서 이번에 아주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오늘 이런 자리가 이제 주어져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부터는 회고록을 한 1년간에 걸쳐서 써서 그게 이제 본격적인 제가 남기는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아까 말씀드린 15가지 항목하고 또 이제 중요한 정책 결정을 했던 것들이 서울시에 있을 때 교육부에 있을 때 총리 할적에 했던 그런 중요한 정책 결정에 당시의 배경과 지금에 와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것들을 해서 약 30개 꼭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정리를 좀 해서 주중에 이제 서울에서 도서관에 가서 이제 자료를 보고 있고 주말에 이제 세종시에 가서 이제 놀러 다니는 국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돼서 아주 고맙고 다시 한번 책을 잘 출간해 주신 황선우 소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도 좀 많이 좀 이렇게 보시도록 했으면 좋겠고 더 중요한 건 제가 직접 쓴 책 그게 이제 내년에 나오면은 그때는 정말로 좀 많은 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가 하나 둘 셋 구령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